조선 제21대왕 영조의 치세. 나라의 기틀은 잡혔으나 거듭된 흉년은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 엄혹한 시절 암행길에 오른 박문수 어사는 경기도의 한 부유한 고을에 당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름진 논밭이 즐비한 풍요로운 고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굶주림에 지쳐 신음하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죠. 사건은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느 삭막한 밤에 시작됩니다. 박문수가 자맹을 위해 묵고 있던 객주 근처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담벼락에 기묘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복면을 쓰고 낡은 무명옷을 입은 괴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 행동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보통의 도둑이라면 안방에 금은보화나 비단꾸러미를 찾기 마련인데 그는 오직 한 곳, 곡식이 가득 찬 곳간만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죽인 채 그 도둑의 뒤를 쫓았습니다. 도둑은 곳간 문을 따고 들어가 쌀 한 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건장한 사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천근만근인 듯 사내의 걸음걸이는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도둑이 향한 곳은 부잣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마을 끝자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죠. 그런데 도둑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쌀가마니를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인님, 이 못난 놈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길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내에 흐느낌 섞인 혼잣말이 찬 밤 공기를 타고 박문수의 귀에 닿았습니다. 박문수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사내가 도망치려 했지만 박문수의 엄중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멈추어라. 훔친 곡식을 앞에 두고 이토록 서럽게 우는 도둑은 내 생전 처음 보았구나. 대관절 사연이 무엇이냐? 사내는 박문수의 기세에 눌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칠성, 평생을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그가 쌀을 훔친 부잣집은 30년 전 굶어 죽어가던 어린 칠성을 거두어준 은인인 김노인의 옛집이었습니다. 당시 김노인은 고을에서 이름난 자성가였으나 무리하게 백성들을 구제하다 가세가 기울었고 결국 욕심 많은 먼 친척에게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긴 채 쫓겨나 지금의 초가집에서 병든 몸을 누이고 있었던 것이죠. 칠성은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 머슴 일을 하며 노인을 모셨지만 계속된 흉년에 더 이상 구할 곡식이 없자 결국 제 옛 주인의 집, 이제는 남의 소유가 된 그곳에 담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를 듣고 박문수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국법에 따르면 절도는 엄히 다스려야 할 중죄입니다. 더구나 남의 집 담장을 넘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었죠. 하지만 칠성의 행위는 탐욕이 아닌 목숨보다 귀한 보은의 실천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생각했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백성을 지키고 도리를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던가. 은혜를 잊지 않는 머슴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 진정왕이 원하는 법의 집행인가?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여 그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도둑놈으로 잡혀가는 줄 알고 안타까움에 발을 굴렀고 새로 집주인이 된 탐욕스러운 친척은 칠성을 당장 처형하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문수의 호통이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이 사내 칠성이 가져간 쌀은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박문수는 당황한 집주인을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내는 4명을 받들어 나라에서 지정한 빈민 구제 대상인 김노인에게 줄 구휼미를 미리 옮긴 것이다. 다만 내가 어사직인을 찍은 장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밤늦게 옮기게 된 것이니 이는 전적으로 어사인 나의 책임이다. 박문수는 현장에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 쌀값을 집주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사해보니 이 집은 원래 김노인의 소유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의가 넘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대해 엄중히 조사를 시작할 터이니 집주인은 각오하라. 칠성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문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김노인은 박문수의 배려 덕분에 예전의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칠성은 이제 도둑이 아닌 당당한 관리인으로서 노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문수가 마을을 떠나던 날 수많은 백성이 길가에 나와 그의 앞길을 배웅했습니다. 박문수는 말 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이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죽은 도리도 살려낼 수 있는 법이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차가운 글자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사람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